네, 음수거가 된 관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 독서 모임, 낭디꿈 2주차 독서 모임입니다. 오늘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2주차 책을 낭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책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예요. 79페이지부터 이게 분량이 조금 많았죠. 153페이지까지. 근데 사주로 나누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유튜브 영상 찍기에 달인되는 세 가지 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출을 내는 새로운 상품 흥행 공식.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게을러서 생각해낸 목차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차. 파트 3, 게을러서 생각해낸 자동으로 고객 만들어주는 6단계 비밀. 게을러서 생각을 했대요. 6단계 고객을 만들어주는 모델. 1. 왜 내 상품은 팔리지 않을까 고민될 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2. 6단계로 콘텐츠가 내 계좌에 입금하게 만들기. 3. 콘텐츠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신뢰 구축하기. 세일즈 퍼널 1단계. 인지. 4. 당신은 내 고객이 아니다는 사실 배려의 말. 세일즈 퍼널 2단계 고려. 5. 사업 고수는 돈 받기 전에 호감을 먼저 선물한다. 세일즈 퍼널 3단계 호감. 6. 잘 팔리는 세일즈 페이지 레시피 공개. 세일즈 퍼널 4단계 구매. 7. 매출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고객의 불안은 결제 후 시작된다. 세일즈 퍼널 5단계 안심. 8. 팬덤 구축의 위력과 한계 그리고 대안까지. 세일즈 퍼널 6단계 팬덤. 그리고 오른쪽에 파트 4에 게으르니까 고안하는 세상 간단한 판매 전략 1. 공짜는 목차예요. 비싸게 줄 때 의미가 있다. 2. 콘텐츠 마케팅의 정석, 이메일, 실제 활용법. 3.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여러 방식.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네, 내가 책을 무작정 79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구나. 135페이지, 아니, 맞죠? 150 몇 페이지까지? 네, 읽으라고 했는데 이 목차를 보고서 나에게 와닿는 걸 읽었어야죠. 그죠? 나에게 와닿는 거. 그냥 순서대로 쫙 읽으신 분도 계시고.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게으르니까 당장 시작해야 되는 유튜브 이거였는데 79페이지부터 우리 한번 읽은 거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정순 성우님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어저께, 어저께, 어, 박- 산에 가려고 나가다가 갑자기, 오늘은 산에서 낭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책을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사진도 하나 올렸는데, 그 편백나무 숲에서 책을 읽을 때 그 단계가, 제가 어제 읽었던 단계가 컨텐츠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신뢰도 구축하기에 있는 108쪽이었거든요. 그 108쪽에서 108페이지요. 네, 잠시만요. 108쪽에 보면 108페이지. 108쪽에서 108쪽에 보면 거기 컨텐츠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춰야만 된다라는 데서 첫 번째 보면요. 컨텐츠 그 자체로 돈을 낼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특정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장기간의 컨텐츠를 발행해야만 된다. 세 번째, 관련 컨텐츠를 소비하는 잠재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어,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어떤 꾸준하기보다는 어떤 제의 그 스케줄 따라서 할 때 안 할 때 이게 좀 부정기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무조건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잠재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글을 쭉 썼던 내용을 보면서, 야, 참, 얼마나 끈기가 있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글을 보는 순간에 참 이분은 대단하시다. 우리가 참 이분의 어떤 노하우를 따라가려면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책을 한 번만 읽을 게 아니고 계속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리 부분이 112쪽에 제가 정리 부분에서 112페이지. 컨텐츠 복구의 정리 부분으로 이제 마음이 와닿는 것은요. 이 챕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1. 잠재 고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된다. 두 번째, 자신이 편한 이왕이면 글 방식으로 콘텐츠를 발행한다. 블로그를 계속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재가공해서 여러 형태의 미디어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항상 SN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에, 오디오 채널에도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노출되거나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래서 SN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항상 이용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이 부분이 저는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앵독 가져왔어. 네, 이야기 잘 해주셨죠. 그리고 내가 올릴 때는 하루에 막 몇 개씩 쫙 올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요일, 특정한 요일, 시간까지 정해 놓으면 좋겠죠. 제가 목소리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분이 목에 딱딱한 게 이렇게 잡힌데 두 개가, 그죠? 근데 요즘에 제 목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1시간 넘게 했잖아요. 이 막 말이 막히고 목이 막 이상한 게, 혹시 내가 갑상선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이게 막 말이 막 잘 안 나오죠. 병원을 한번 가봐야,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네, 병원 네. 가봐야겠어요. 좀 이상해요. 지금 뭐 가래가 걸린 것처럼, 응. 예, 이상해요, 이상해. 제 목,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시원해질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말은 아니에요. 대표님보다는. 그, 그,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이 뭐 잡힌다는 거야, 딱딱한 게. 그래서 이상한데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 요즘에 또 마른 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 얼른 가세요. 그죠? 네네. 얼른 가세요. 얼른. 좋아요. 다음은 우리 복란성우님. 안녕하세요. 아, 저는 책을 저 아침에 그냥 읽으면서 그냥 봤는데요. 네, 102쪽에 이 책을 쭉 이쪽에. 읽다 보면은 이제 왜 이거 있잖아요. 인지, 고려, 호감, 구매, 안심, 팬덤 있잖아요. 그림이. 이게 맞는데 저는 하나도 그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업을 내가 26년을 했나? 이 책을 보면서 나의 하나의 장점은 뭐였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강아지 찍어서 한번 유튜브 시작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못 하겠는 거예요. 저 노인네 할머니를 내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는 게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나 26년 동안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왔지 했는데, 말빨로. 그냥, 아니, 말빨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무대포로. 꾸준하게 고객님한테 필요하다는 고객님한테 꾸준히 갔던 거, 성실하게 했던 거,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안에 나의 정말 장점을 하나 찾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이상입니다. 아직 더 이 책을 읽으면서 숙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좋아요. 102페이지 보니까 내가 아이템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먼저 102페이지에 인지 단계죠. 왔으니까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단계.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 유통하면서 잠재 고객을 모으는 단계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블로그를 쓰든 인스타를 하든 카톡에 하든 우리가 지금 낭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낭독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눈에 내가 낭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눈에 띄게 하셨습니까? 내가 낭독을 하고 있다. 내가 요가를 하고 있어. 요가를 하고 있다. 아모레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했냐는 얘기죠. 그죠? 다양한 채널에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이제 블로그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블로그에 했는지 아니면 다양한 채널이 뭐예요? 카톡 가장 편하잖아요. 카톡 채널도 있지만 카톡 가장 쉬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낭독을 했다는 거, 내가 이 시간 일요일 아침 6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내가 메타버스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 홍보를 안 하는 거죠, 홍보. 야, 최대한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102페이지 세 번째 줄. 제작한 콘텐츠가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도록 해야 된다는 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분은 그 그림 위에 보니까 매주 몇 년 동안 했대요? 6년간 한 주도 6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데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고려 단계가 나오죠. 잠재 네. 고객에게 좀 더 뾰족한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덜 잘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나하고 결이 맞는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단계고요. 104페이지에 보면은 호감 단계가 나오죠. 이 고려 단계를 통해서 솔루션을 갖추고 콘텐츠로 호감을 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수월해지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관심이 충분히 생긴 잠재 고객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무료로 더 주는 거, 무료로 더 주면서 호감을 쌓는 단계. 그래서 비공개 영상, PDF 파일, 이메일 코스, 시제품 이런 것을 주는 단계죠. 또 오프라인 행사 초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급을 높여주는 거예요. 등급을 높여주는 건 카페 단계가 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잠재 고객이 추가적인 혜택을 원한다면 이메일 입력, 카카오톡 채널 구독, 카페 가입을 안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구매 단계죠. 이 단계까지 왔으면은 이제 큰 비용을 주고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 구매자. 그런데 이 앞선 1, 2, 3단계에 고려인지 호감 단계가 거치지 않고 나의 상품을 팔 수는 없는 거죠. 사지도 않아. 무엇을 믿고 사겠어요? 내가 낭독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105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단계에서는 상품 소개 페이지도 여러 번 수정을 하고 우리가 블로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독서 모임 그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번 수정을 하잖아요. 세일즈 문구는 또 무엇으로 할 건가? 가격, 제품 구성,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포스팅을 할 건데 사람들이 내 것을 클릭할까? 안 할까? 그러면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낭독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위 노출됐어. 그러면 그 카피를 갖다가 살짝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구매를 했으면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안심하는 단계. 안심 단계. 근데 고객이 불안은 내가 사고 나서부터 이제 더 불안해진 거. 아, 괜히 결제했네. 아, 그때 내가 충동 구매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심을 시켜주는 단계가 다섯 번째 단계다.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채널톡 같은 서비스들을 고객이 자주 하는 질문을 올려놓고 질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답변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팬덤 단계죠.
고객이 팬이 되어서 대신 홍보를 해주는 거야. 제가 낭독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 아침 6시에 김영숙이 낭독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거 너무 좋아. 내가 참여해 보니까 와우 환상적이야. 이러면서 누가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주는 거죠. 이게 팬덤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보도록 하면 107페이지에 보도록 할게요. 이 깔때기라고 하죠. 콤베 깔때기 6단계 모델. 그래서 큰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데 광고비를 줄이고 매출은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며 인건비는 줄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이 깔때기 모양을 사용해 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102페이지에 다시 오면은 먼저 고객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단계죠. 아무 부담 없이 우리 블로그에 노출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그냥 카톡방에 그냥 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십시일강 십시강 여기 낭독 리더방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십시일강을 십시일강 얼마나 많이 알렸느냐. 그게 따라서 황주영 하면 요가가 기억이 나겠죠. 그죠? 김명희 하면 뭐 메타버스, 그래서 낭독, 이프렌즈에서 낭독극을 하네? 우리 조회수 가면 보험, 대출, 이런 거 하는, 이게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올리세요. 뭐 블로그로 올리기 힘들다 그러면 내용을 써서 올리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감사일기를 썼는데 낭독 편백나무 숲에서 낭독을 한 김정순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낭독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지를 시키고 고려, 호감, 구매, 안심, 팬덤의 단계까지 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과 이게 팬덤이 맺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낭디꿈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팬덤이 많을수록 내가 성공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더 베풀어 줘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 성우님. 네, 저도, 108페이지. 108페이지. 네. 어, 콘텐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특징을 이거 갖춰야 한 되는, 번은 반복되니까 안 하셔도 돼. 반복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 저 통과요. 네. 아니요. 또 다른 거 또 이야기하시면 되죠. 이것만 보신 거예요? 아니요, 쭉 뒤에 조금 더 20분 정도 읽었는데, 네네. 그래도 그냥 요거, 다른 거는 제가 딱 집어서 좀 얘기하기가 부족해서, 좀 그러면은 적고, 요거 해주세요. 108페이지. 네. 네. 콘텐츠 자체로 돈 낼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또 특정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장기간 콘텐츠가 발행돼야 되고, 또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는 잠재 고객에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데 저도 이 돈을 벌 만큼의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아직 만들지를 못했는데, 유튜브에 포랄매를 올리고 있지만 굉장히 느리게 아주 느리게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죽은 콘텐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스물스물 그렇게 이제 가고 있어서 그거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특정 시간에 장기간 콘텐츠가 계속 발행되도록 하는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급 단계라는 곳을 가서 막 그 단계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마무리를 다 못하는 부분들의 동작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썩 올리기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막 못 올리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어 그 잘라서
인스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보다 요새는 인스타 쪽이 더 확확확 늘어가는 부분으로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콘텐츠적인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정신 차려서 만들어 가야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 감사, 화이팅. 감사, 네, 감사, 파이팅. 파이팅. 네, 네, 그 주영 성우님은 방구석에서 30분 요가하기 이것을 콘텐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30분 하면 네, 좋겠죠. 아니면 뭐 10분 요가 짧게 그냥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시간을 길게 하지 말고 쇼츠를 하나 만들면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1분 쇼츠로 만드세요. 1분. 그래서 유튜브도 올리고 틱톡도 올리고 인스타그램도 올리세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요가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올려놔도 그렇게 요가, 뭐 제 그 내용 속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요가가 그렇게 뭐 많은 그 조회수가 없고 그 저 폴댄스를 올리니까 막 조회수가 5천에도 지금 넘어 있고 막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요가보다 더 폴댄스를 더 많이 보는 그런 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요가보다 유튜브 어떤 콘텐츠요? 폴댄스가 더 많이 보는 거죠. 조회수가 더 많은 거죠. 그게 더 그리고 우리가 더 보게 돼요. 우리도. 네. 예. 그리고 5분짜리를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오히려 더 있었는데 오히려 폴댄스 쇼츠를 올리니까 오히려 더 조회수가 없다는 걸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콘텐츠 자체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지가 않구나. 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은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조회수 많은 것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죠.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있는 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는 검색해서 막 들어와야 되는 건데 유튜브 노출보다는 블로그 노출이 더 낫지 않을까요? 블로그 네, 노출 그래서 더 시키는 네, 거. 네, 블로그에다가 계속 지금은 고급 단계 가니까 그게 자꾸 올리는 그것이 마무리를 못해요. 동작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쉬운 거 하세요. 영상 쉬운 거. 어려운 거 네, 하지 그래서 마세요. 쉬운 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유튜브 지금 이번 주 이제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영상 TV 방송 하나 찍을 건데 유튜브 보고 작가가 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내 블로그를 하루 종일 다 찾아서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를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블로그는 정말 지속적으로 잘 붙들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도 제일 많이 나갔는데 맞아요. 대박. 근데 빛이 못 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도 진짜 많이 나갔는데 빛이 나야 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책 한 권 갖다 놓고 나 낭독하는 요 네, 요가 강사 이렇게 포즈를 주세요. 네, 낭독하고 있는 요가 강사. 사람들이 다 요가만 집중하지 책을 잘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뜰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09페이지 온 김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텍스트, 카드뉴스, 음성, 영상 혹은 오프라인 행사의 문제 해결 요소를 녹여서 정기적인 발행을 하고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게 인지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올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많이 올려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10시1강, 10시2강에 계속 올려. 계속 내 콘텐츠를. 그래야 누군가 인지를 하죠. 그리고 내가 유료 과정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김영수 가면 아무도 몰라. 근데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를 보면은 기억을 해요. 십시일강, 낭디꿈.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좀 뭔가 있구나. 우리가 왜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개인이 있을 때는 안 찾아와요. 근데 무리가 모여 있잖아요. 꼭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낭비꿈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십시일강, 뭐 김봉란, 십시일강 한주영, 아니면 낭비꿈, 누구누구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홍보하기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숙 성우님. 저도 같은 부분을 읽었었는데요. 네. 아까 저기 복란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책을 참 끼고서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김영숙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읽은 부분이었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실행하는 길밖에 없구나라는 들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 네, 화이팅. 감사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명희 성우님. 아,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랑 어떻게 연결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여기 109 쪽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텍스트 밑에서 세 번째 줄이 텍스트, 카드 뉴스, 음성, 영상, 결국 이게 컨텐츠의 4대 요소인데 나는 여기 얼마나 적용을 하고 있지? 해보면 텍스트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고요. 카드 뉴스는 이런 데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캔바나 미리 캔버스. 음성은 뭘 하고 있지? 그럼 이제 목소리로 낭독을 하고 채널을 하나 이제 하고 있어요. 오디오 채널 플러리에서. 영상을 뭘 하고 있지? 유튜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아, 나의 문제 뭐지? 구슬을 못 깨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은 있는데 구슬을 못 깨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표님께서 그 감사일기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챌린지를 하면서 매일매일 아무튼 카페에 올리는 거 하나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블로그 쓰는 거가 되게 쑥스럽고, 이런 거 좀 제가 게을렀던 거이기는 하지만 왠지 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는 무조건 1인 1블로그, 주말 빼고요. 주말에는 좀 가족과 함께 하는 거로 제가 정했기 때문에 1인 1블로그를 지금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조금씩 그 구독자, 매일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올리니까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바로바로 실행해서 글을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 적어도 한 10명씩은 이렇게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이게 진짜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음성 이것도 추출해서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뭔가 조금 수고를 덜 들이면서, 구슬을 깰 수 있게끔 내가 지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118쪽에 보면, 118페이지. 예, 임정순 선생님께서 앞에 이제 그 부분 얘기는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면, 여기 이제 콘텐츠 해커 정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뾰족하다는 거, 여기서 115쪽에도 뾰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대상이나 내지는 뭐 모든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되겠구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뭐 누구는 뭐 낭독하는 뭐 요가 선생 뭐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뾰족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118쪽에 보면 좁은 범위 중간에 보면 제가 그냥 좀 읽어봐도 되는 시간일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콘텐츠를 정기 발행하면서 구독자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고객이 될 확률이 높고 소통하기 편하며 회사를 홍보해줄 구독자 위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포괄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회사가 가장 잘하는 좁은 범위를 제대로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커버하면서 명확한 색깔도 없이 애써서 구독자를 많이 만들었다가 오히려 구독자를 실망시키거나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다면 고려 단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이 콤백할때기 6단계에서 컨텐츠 4가지를 지금 학원에는 있는데 구슬을 잘 꿰야 되고 굉장히 뾰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 준비를 다 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하고 도전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한테의 뾰족함은 뭐지?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했고, 이제 제가 이제 메타버스 낭독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어, 낭, 이제 낭독도 하고 메타버스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키워드를 좀 잡고 가고 있는데요. 구슬을 잘 꿰야 되겠다. 좀 더 뾰족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거부감이 좀 개인적으로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 화이팅. 감사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잘 나눠주셨고요. 제가 이게 많잖아요. 콘텐츠가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죠. 네, 낭독으로 갈 수도 없고 디지털로 갈 수도 없는 이 애매모호한 세상. 이 디지털에도 얼마나 많아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뭐 스마트폰, 카톡. 이 너무 재주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평평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명희성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영숙 하면 낭독 떠오르듯이 여러분도 조회숙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우리 명희성우님이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희진성우님이 카톡방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낭요포료 황주영. 이건 좀 어렵다. 낭요포료. 네. 십시일강 10원으로 시작해서 1조원 강타하는 김영숙. 여기서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 우리 임정순 성우님 알순 아지매라는 닉네임 사용하게 된 배경과 이유 궁금하여 여쭙니다. 이렇게 써놨. 복난 뭘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가물가물. 아 웃겨. 네, 이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옛날 전직에 있을 때 블로그를 좀 쓰다가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쓰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새로 이제, 블로그 하나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주소로 개설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블로그에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명칭을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니까 요즘은 제가 성격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제 누그러들었다고 부드러워졌다고 하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좀 칼칼하고 좀 급하고 그런 성격이었고 말도 되게 많은 성격이었었어요. 물론 현직에 있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저씨가 남편이 블로그명을 뭘 하면 좋겠지 하고 의논을 하니까 왈가닥 같은 아줌마니까 그러니까 아지매라 하기보다는 경상도에서 보통 아줌마를 아지매라 하거든요. 그 말은 너무 흔하니까 조금 한 단계 부드럽게 여사로 표현해가지고 왈가닥 같지만 순한 왈순 여사라고 하자. 그래서 왈순 여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왈순 여사 쓰고 난 다음에 블로그 명칭에 보면 블로그 명에 왈순 여사가 저 혼자뿐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 명칭을 만들 때는 아무도 쓰지 않는 명칭을 써야만 더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그럼 우리 아저씨하고 의논해서 썼던 그게 왈순 여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도 왈순 여사 사랑 TV가 됐고 일단 블로그도 왈순 여사 사랑 블로그로 제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에도 왈순 여사에서 그걸 행복한 시간 부자를 부글로 하면서 왈순 여사 썼는데 인스타가 제법 썼고 구독자도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게 없어진 거예요. 누가 해커를 했는지. 그래서 복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스타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한번 실망해서 그냥
내부리 동료에서 조금밖에 안 되고요. 인스타는. 블로그는 제가 김민희 선생님처럼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때 같이 막 공부하면서 챌린지 하던 사람들이 1일 1포스팅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하다 보니까 딱 90일 지나니까 제가 신청을 하니까 에드포스트가 딱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그때 90일 이후에 에드포스트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썼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김영수 대표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낭독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블로그 1포스팅보다는 낭독이 좀 더 기울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 점점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어떤 때는 2주에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쓰다가 이제, 그래도 그때 저는 이제 한번 집중하다가, 블로그는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구독자도 이제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김명희 쌤처럼 그 구독자를 늘리는 거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 폴댄스 하시는 황지영 님이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한 분 계시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분들도 제가 그때 챌린지 할 때 같이 쭉, 홍미 선생님하고, 이런 분들 쭉 챌린지 할 때 같이 그때 명단 있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조영 선생님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폴댄스 막 댓글 달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이 폴댄스 하시네 하면서 그래 그때 이제 블로그 할 때 그때 이제는 일일 포스팅 하면서 왈슨 여사로 쭉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낭독에 제가 이제 어저께 발표하면서 낭독은 나의 베프다,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어떤 수익화의 목적을 했던 게 아니고 제 자신의 일상이라든가 하루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제 유튜브를 요새 트렌드다 보니까 따라간다고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요새 이제 제가 정말 진정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던 것처럼 낭독 독서하는 게 그래도 제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어디 갈 때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어딘가.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지금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 나한테 맞는 걸 찾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낭독 독서 공부하는 것처럼 나에 맞는 컨텐츠로 다시 SNS를 하더라도 일단 그게 좀 더 우선이 아닐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씀 여사는 그런 식으로 명칭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희진 선생님 알겠지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일기 챌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블로그에다 그냥 다 쓰는 거죠. 며칠차. 그게 나의 홍보가 되는 거고 나를 인지시키는 거잖아요. 저도 그냥 블로그에 다 써요, 일단. 그리고 나서 그 글만 쏙 빼가지고 카페에다 남겨놓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진을 집어넣죠. 그리고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요일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죠. 뭐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희진 성우님. 왈순아지메라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어떤 계통의 뭐 궁금함? 그런 거를 일단 텔레그램 톡방에 썼으니 바쁘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 저는 142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2페이지, 142페이지. 제목 공짜는 비싸게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넘어가서 143페이지 143페이지. 위에서부터 6번째 줄 첫 번째 하는 거. 첫 번째. 이게 지금 공짜를 비싸게 주는 법, 공짜를 주면서 생생나는 법, 세련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네. 번째는 공짜가 처음부터 공짜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지시킵니다. 내려와서 그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내려오면 두 번째 단락 시작하죠. 아무리 공짜라도 제공하는 사람의 시간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시간은 웬만한 돈보다 더 귀하게 다뤄줘야 하니까요.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짜를 제공하는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받고 있는 내가 기쁘게 드리는 이 공짜에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라는 소중한 나의 자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상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빨간색 있는데 보면은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셋째 줄. 그래서 공짜로 제공하는 동시에 세련되게 생색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둘째, 두 줄 더 내려와서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제대로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144쪽 144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가까운 사람에게는 일부러라도 더 세련되게 생색을 내야 나중에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얼마든지 공짜로 줄 수 있잖아 라는 쿨한 말은 나중에 관계를 급속도로 차갑게 하는 불씨가 됩니다. 어느 영화에서 아마 베테랑이었던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라는 대사가 나온 적 있어요. 저는 저도 그렇고 주변에도 뭘 이렇게 작은 거든 큰 거든 주고 베풀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거를 받는 사람들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고마워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게 지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주는 사람은 주는 게 당연한 거고 받는 사람은 받는 게 당연해지더라고요. 호의가 당연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려는 이 유튜버 마케팅에서도 공짜로 제공하는 게 고객을 끌어오는 미끼가 되겠지만 그 미끼조차도 누군가의 노력이 담보되어 있다는 거를 주는 나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받는 분도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라고 시작하는 세션. 공짜와 유료의 경계가 애매해졌습니다. 라는 거 보이시죠? 그 단락에서 마지막 줄. 유료와 무료의 경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죠? 145쪽. 145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 유료 정보를 공짜로 전달하는 때는 그에 맞는 생색을 내고 공짜를 유료로 제공할 때는 그에 맞는 명분을 확실히 제시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짜라고 막 퍼주네도 안 되고 유료일 때는 공짜였던 걸 유료로 줄 때는 아 이래서 이걸 돈을 받는구나 라고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 줄이죠. 공짜와 유료 정보에 대한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질수록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처럼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지런하시고 열성적이고 열린 사고로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라서 기회를 좀 더 빨리 잘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세 번째 나오죠. 공짜를 이용해서 참여시키고 가치를 만들어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줄 내려와서 공짜를 제공하면서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법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공짜로 뭔가 받는 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일부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요. 이렇게 되면 공짜로 받았는데 자신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저는 책 판매할 때 무료 요약본을 만들어서 미리 책을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저희가 책을 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46쪽 넘어오겠습니다. 14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상대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유료 콘텐츠를 공짜로 주는 일은 되도록 없게 해야 합니다. 쉬운 노력이라도 들여서 받은 공짜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비즈니스 유튜버 자청의 콘텐츠를 참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빨간 글자죠. 상대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공짜로 쉽게 베풀면 나중에 그 가치를 못 알아주는 상대를 보며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7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위에서 첫째 단락, 둘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전략을 짜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상대를 보면서 매일 불편한 감정과 싸우게 됩니다. 저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싸움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부분, 컨텐츠 해커의 정리 부분. 위에서 두 번째 줄, 기버, 주는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고 돌아오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공짜로 주면서도 공짜 이상의 가치로 상대가 느낄 수 있게 어떻게 만들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까지입니다. 감사 파이팅. 독서마음 감사 파이팅. 화이팅. 끝. 감사 파이팅. 공짜로 주면은 공짜만 바라는데 나중에는 그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주는 거죠. 우리가 오픈톡방 가면서 강의도 많이 듣는데 공짜로 안 주죠. 후기 작성하면 준다, 뭐 하면 준다. 그 값어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액션을 취한 사람들한테만 주죠. 144페이지에 보면 세계적인 강연의 테드 참가비가 1200만 원이에요. 테드 참가비가 1200만 원. 저렴하게 참여해도 400만 원. 그리고 초대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테드 동영상을 또 무료로 봐요. 맞죠? 예, 참 아이러니하죠. 제공받는 정보 자체만으로 봤을 때 무료로 보는 것과 1200만 원 주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곳에 참가하면 그 사람들과 교류하잖아요. 그 경험을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아유, 왜 1200만 원씩이나 주고 뭐 거기 가서 막 유튜브로 공짜로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 참여했을 때에 느끼는 것과 또 틀리겠죠. 블로그에 낭독 30분을 올릴 수 없어요. 블로그가 잘랐어요. 용량을 잘랐어요. 10분 이상 하면 올라갈 수 없어요. 오늘 그리고 녹음하는 거는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로 녹음하든 관계는 없는 건가요? 최대 10분은 안 올라가요. 이렇게 용량이 걸려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블로그에 올린 걸 또 10분 동안 듣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안 듣는 사람도 있겠고. 자, 그리고 구매 단계 125페이지. 페이지. 125페이지에 구매 단계가 있죠. 잘 팔리는 세일즈 페이지 레시피 구매 단계. 잠재 고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기업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1단계. 좁힌 타깃에 맞추면 콘텐츠 위주로 발행해서 내 서비스 제품과 잠재 고객과의 연결성을 고려하는 2단계. 더 가치 있는 콘텐츠와 경험을 무료로 주면서 고객 정보를 얻고 호감을 주는 3단계. 지금은 이제 4단계까지 왔죠. 네, 여기 4단계에서 차별화와 포인트를 줘야 되고 또 이제 구매하면 좋을 사람,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사람 구분을 해주고 망설이는 분을 위한 배려인데 129페이지에 오도록 할게요. 129페이지에 여기에 오면 6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이 6번째. 후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기를 적어달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후기를 돈 주고 구매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왕이면 다양한 형태의 후기가 있으면 좋다. 손글씨, 영상, 텍스트 형태의 후기를 세일즈 페이지에 골고루 담으면 신뢰도가 상승한다. 내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손글씨나 영상, 콘텐츠 이런 것을 다 담으면 구매할 확률이 좋겠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후기에 담을 내용을 그냥 뭐 써줘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죠. 쌍따옴표 아래에서 5번째. 이 제품을 구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수업을 듣기 전 들었던 느낌과 듣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란 얘기죠. 우리가 낭독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낭독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하고 난 후에 느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고
가격을 항상 우리가 이제 오픈톡방 다니면서 듣다 보면 뭐라고 해요? 다음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두 번 다시 이 가격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매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예고를 해줘라. 우리 이진 대표님이 쫙 얘기를 했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해커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매출을 올리는데 메일은 여전히 강력한 마케팅 도구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인 기업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객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광고비를 쓰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데 메일은 여전히 강력한 마케팅 도구다. 인력이 필요한 일을 자동으로 해주죠. 우리 해숙 성우님도 뭐죠? 페이스북에서 광고 돈 주고 했잖아요. 그죠? 요 메일 마케팅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했냐면은요. 게을러서 생각해낸 자동으로 고객을 만들어내는 6단계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인지, 고려, 호감, 구매, 안심, 팬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수익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포장하는 거, 나를 노출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새벽 6시에 낭디꿈에서 낭독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고객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나는 아모레 화장품, 자기 거, 뭐 요가, 뭐 메타버스 낭독회 이런 거 살짝살짝 흘려주면 좋겠죠. 사람들이 그것만 클릭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에다가 소감을 적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쓰는 것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순호 성우님 무엇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순호 성우님? 책 읽어보셨어요? 네, 네. 몇 페이지 볼까요? 나눠주세요. 보기는 많이 봤는데 특별히 어떻게 대답하기가 그러네. 내가 지금 여기 네. 다른 데 와 있어가지고 네. 말하기가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블로그에 소감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책에서 내가 가져가야 할 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내 소감을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 39분이니까 8시까지